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주로 부동산에 투자한 최 씨는 동업자를 끌어들여 막대한 이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최 씨에게 고소가 되고 구속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동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 씨 차지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고 진짜 한 달 안 가지고 그래서. 최 씨가 큰 돈을 벌게 된 17년 전에 부동산 사업을 추적했습니다. 이때도 동업자는 감옥을 가게 되고 수익은 최 씨가 독차지했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정말 누군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걸까요? 검찰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17년째 진행 중인 소송을 추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가 들어서기 전 원래 이 건물은 대형 스포츠센터였습니다. 당시 회원만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컸습니다. 스포츠센터가요? 네, 스포츠클럽도 크고 사우나도 크고 다 컸습니다. 네. 그러나 2003년 이 스포츠센터는 파산하고 각종 채권들이 걸려있던 이 부동산은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대택 씨는 근저당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종잣돈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동업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최 회장이? 예, 찾아왔죠. 찾아왔다는 최 회장.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모 씨였습니다. 최 회장의 투자금 10억 원과 은행 대출로 5달 만에 52억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 입금은 반반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기에 이제 26억 원씩 나눠 가지면 됐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 약정서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맺어졌다며 동업자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떳떳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잘 응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껴놓고 이제 한 달 만에 형사고소를 하잖아요. 강요죄로. 예. 그러니까 민사를 형사로 만드는 거죠. 엮은 거죠, 이게. 재판은 최 회장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결정지은 건 당시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백모 법무사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자신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 씨의 강요 행위가 당시 있었다고 한 겁니다. 법무사 백 씨는 정대택 씨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정대택 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익금 52억 원은 모두 최 회장의 차지가 됐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8층짜리 아파트 건물입니다. 2004년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아파트 한 채가 법무사 백 씨의 부인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등기를 확인해보니 아파트를 넘긴 사람은 김명신. 최 회장의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개명하기 전 이름입니다. 아파트뿐이 아니었습니다. 1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법무사 백 씨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할 때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들이 건네졌습니다. 모두 2억 원으로 최 회장이 법무사 백 씨에게 준 돈입니다. 그러나 2005년 항소심이 시작되자 백 씨는 이때 받은 아파트와 돈이 모두 고향 친구 정대택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증을 해준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약정서도 법무사인 자신이 작성한 게 맞고 당시 강요도 없었다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꿉니다. 진술을 정반대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위증해주는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최 회장과 약속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와 현금 2억 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고향 친구를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도 컸다고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기억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되다 보니까 정대택이한테 주작의 동창으로서 많이 잘못했다고 판성하고 심지어는 무릎 꿇고 정말 용서해달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고 당시 재판에 제출된 대화 내용에는 최 씨의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법무사하고 정대택이라는 놈은 눈이 짜고서 이걸 맞춰버리면 내가 맞추라고. 법무사 쪽은 같이서가 내가 빼주지만 않았으면 저분이 이걸 맞추거나 말거나 끝이 났어. 저분을 같이 집어넣었으면 저분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새끼를 먹느라고 아는 거 사실만 얘기해줘라. 그래서 또 대책이하고 그거 하려고 내가 법무사 이력줄게 했거든. 최 회장이 끊어준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법무사의 아파트를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딸 김건희 씨였습니다. 당시 1억 원을 들고 간 이유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검찰 진술입니다. 엄마가 정대택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에서 백 법무사가 관여하면 사건이 뒤집히고 백 씨가 지금까지 법무사로서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답니다. 백 법무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1억 원을 주려한 건 아닌가요? 저는 그 목적보다 백 법무사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위로와 사과의 마음으로 1억 원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법무사는 1억 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한 바로 그날 최 회장과 같이 온 또 다른 동업자 김모 씨가 자신에게도 이익금을 나눠달라고 직접 손으로 쓴 글씨가 그 근거였습니다. 만일 그런 강요에 의한 자리에서 이 관련 계약서를 하면서 지분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고 지금 강요에 쩔쩔 내면서 도장을 찍는 마당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조사가 되질 않았어요. 손글씨를 쓴 동업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입회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안 쓸라는데 최 회장이 원장님도 가피를 하나 해놓으세요. 강요를 받았는데 뭘 가피를? 아니 그때는 이제 내가 속였으니까 최 회장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놈들인데 뭘 공격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입회한 글씨 쓴 거예요. 나중에 그럼 왜 그냥 자수까지 하고 막 그 난리를 쳤을까? 이제 사고 나서 화가 났잖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 더 괴롭히자고 둘이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법무사 백 씨가 진술을 번복한 지 8일 뒤
검찰이 갑자기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겁니다. 법무사 백 씨는 자신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자신의 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모해위증죄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끝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백 법무사의 그 위증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 본인이 위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근데 위증이라고 해서 모해 위증으로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제 예. 추정인데 만일 모해 위증으로 이렇게 결단 나고 했으면 예. 아까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예. 이 강요랄지 또는 뭐 사기 예. 또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모해 위증으로 기소를 할 수 없었던 걸로. 해당 법무사가 자신이 위증했다고 그러지만 자백은 하지만은 그 자백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큰 금액의 돈들이 오고 갔고 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그래서 불기소한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았나. 아마도 이제 최 씨 측이 위증교사로 또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무사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명목은 위증의 대가임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검찰은 저를 모해 위증죄가 아닌 어정쩡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위증죄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이 사건은 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는데도 검사가 계속 무혐의 처분하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위증이 있었는지 따지고 싶어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기에 재판에선 아예 다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무사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100만 위증죄가 되면은 셋이 다 위증이 거짓말을 재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1심 재판이. 예, 어떤 재판이든 다 뒤집어져야지. 그럼 그때 기대를 많이 하셨었겠네요, 그러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나 이걸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법무사 백 씨에게 줬던 현금과 가락동 아파트는 빌려준 거였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법원은 현금 2억 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는 김건희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돌려받았고 현금 2억은 못 받으신 거네, 그러면. 돌려받지를 못하셨네. 아마 제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받은 거. 법무사 백 씨는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사망하고 이후 유가족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수소문 끝에 백 씨의 부인이 살고 있다는 평택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최근 언론에 사건이 오르내리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안 보이셔. 요새는 네. 어디로 가신 거고? 그런 거는 모르는데 예. 안 보여. 맨날 법무사 백 씨의 부인은 가락동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전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사 백 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허무했죠. 허무했어요. 뭔가 큰 그러니까 어떤 힘, 벽 이런 게 미래를 벽에 딱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백 씨는 범죄 자수서에서 최 회장이 자신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벌써 11번째 고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경찰에다 다시 양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양모 전 차장검사.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04년 정대택 씨가 강요죄로 기소될 당시 최 회장이 미국에 있던 양모 검사의 부인에게 $10,000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또 정 씨가 실형 선고를 받기 한 달 전엔 $8,880가 추가로 송금됩니다. 당시 환율로 2,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검찰 고위 간부였던 양모 검사가 소송에 힘을 써준 대가로 준 뇌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에서는 부장 차장검사였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반인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을 수 있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도 나의 어떤 지위를 보고 내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때를 기대하면서 돈을 준다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해외에 있는 부인한테 돈을 보내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당시 최 씨 모녀와 양모 검사 등이 열흘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여행 경비 역시 뇌물이란 주장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나중에 차장도 되고 검사장도 되고 이렇게 잘 나갈 선배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 수사검사가. 네, 수사검사. 양모 전 검사를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 제이슨이라 불렸던 벤처 사업가를 통해 김건희 씨와 최 회장을 소개받아 식사 자리 몇 번 한 것이 전부라는 해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있던 부인에게 최 회장의 돈이 보내진 부분에 대해선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이 다쳐서 병원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제이슨이 생각나서 대신 돈을 보내달라 부탁한 겁니다. 왜 본인이 송금하지 않고 제이슨에게 부탁했나요? 솔직히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송금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증을 보면 돈을 보낸 건 제이슨이 아니고 최 회장이었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만 얘기했는데 제이슨이 최 회장이나 김건희 씨에게 다시 부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 돈이 송금됐는데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습니까? 갚았습니다. 액수가 커서 3차례에 걸쳐 나눠 갚았습니다. 당시 그 금융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그럼 제이슨과는 지금 연락이 되나요?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들었는데 연락은 안 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붙였나요? 은행 일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붙여본 적은 없고 미국에 사는 처형이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 가족들 생활비로 돈을 주곤 했습니다. 유럽 여행 경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2004년 7월 8일 김건희 씨 또 최 회장과 함께 유럽 여행 간 적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날짜에 그럼 출국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왜 입증해야 합니까? 유럽 여행 경비와 또 최 회장이 미국에 계신 그 부인에게 돈을 보낸 게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이 있기에 이거 확인하려는 겁니다. 본인이 이 출입국 기록 확인하는 거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나흘 앞두고 양 전 검사는 당시 최 회장 모녀와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으나 여행 경비를 부담시키진 않은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휴가 때 유럽이랑 가족을 엄마랑 같이 모시 가십시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김 회장님도 그 얘기는 알고 계셨군요. 내가 하루 한 대서. 그래서 내가 최 회장과 김건희 씨는 외화 송금과 여행 경비에 대해 취재팀이 약 20일 전부터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모든 의혹은 정대택 씨의 일방적 주장이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란 취지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돈 문제가 얽힌 소송에서 어느 한쪽의 얘기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과거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간의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 건지,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검찰 수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결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대택 씨가 새롭게 또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들 역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소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피고소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혀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였던 상황은 아니죠. 흔히 이 검찰은 힘이 세다, 검찰은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죄가 있는지 수사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으니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검찰의 진짜 큰 힘은 죄를 지었어도 이걸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서 이 검찰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검 무죄,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이런 비아냥 섞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강력한 거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해서 이건 죄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파워,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법원 가기 전에 상당 부분은 결판이 나는 거죠. 수사를 하는 주체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소추를 추진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다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덮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나 또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물음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